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 쉽지 않은 상처 관리 어떻게 할까 약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상처는 잘 나는 편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활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도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긁어서 그렇다든지 어디에 부딪혀서 그렇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런 상처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 이 상처 관리를 어떻게 약국에서 어떤 물품을 사야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Let's get it. 이제 약국에 오시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약사님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짜고짜 왔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상처 관리를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드물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냥 다 밴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마데카솔, 후시딘 연고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약국에는 참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사님 소독용 에탄올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뭐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알코올 수압을 드리는 건가 했는데 그 화학 약품 있죠. 물건 닦거나 바닥에 닦는 화학 알코올을 가지고 상처 소독에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피부가 완전히 다 갈라집니다.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에탄올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소독제를 써야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알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원리부터 이해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깊숙하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염증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막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이 뚫렸다라고 해서 이제 상처가 나면은 대식 세포하고 호중구가 가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되지 않게 주위에 많거든요. 우리 공기 주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식세포나 호중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 세포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뚫린 거를 빨리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유가조직 세포나 금섬유 세포, 그다음에 근섬유 세포 이런 애들이 이제 콜라겐의 형성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해서 벽을 만들어주고 성숙 단계에 들어서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막 콜라겐 섬유를 해서 새살이 돋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상처가 난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타박상, 찰과상, 열상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죠. 어디에 부딪혔다든지 어디에 이렇게 쓸렸다든지 열상이 어디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상처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처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나? 경미한 상처죠. 뭐 그냥 살짝 베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살짝 이렇게 긁혔다든지 뭐 운동하다가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 과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척을 하고 드레싱한다. 끝. 뭐 항생제 연고 바르거나 소독제도 바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막 상처가 깊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세척하고 드레싱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감염이 우려되는 상처들이 있죠. 진짜 막 뭐 자전거를 타다가 뭐 쓸려 나가서 이제 넘어졌거나 어디에 이렇게 쓸렸다든지 그러니까 사포처럼 이렇게 긁혀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막 많이 긁힌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이 우려되는 상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역시나 세척을 해야 된다. 세척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세척을 해야 되고요. 바로 뭐 항생제 연고 바르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독을 해줘야 된다. 소독을 뭐 이리 해줘서 이런 감염이 되지 않게 세균들을 빨리 처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소형 항생제를 이제 발라주는 거. 그때부터 이제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드레싱을 해줘야 된다. 이 드레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세척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흐르는 있는 이런 수돗물로 가지고 상처 주위를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수돗물로 일단 상처 주위를 빨리 흙이 묻었거나 다른 게 묻었으면 빨리 주위를 세척해 주는 게 좋습니다. 피가 나고 있으면 빨리 세척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혈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는 이제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복합 소독제라고 하는 것들 뭐 애니클레네, 솔트에, 세네프레스 이런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사용이 가능한데 색이 없고 자극이 없어요.
이게 국소마취제 디부카인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소독제로 쓰기에는 가장 적합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소독제를 쓰는 거,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이렇게 물로 바르는 형태들도 있으니까 막 약국에서 저는 소독제를 살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소독제 하면은 또 빨간 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포비돈이라고 하죠. 포비돈 요드, 뭐 일회용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갈색 용기로 된 것들이 있죠. 이런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또 양호실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양호 선생님이 이거를 가장 먼저 발라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데 이 포비돈이 확실히 성능은 좋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는 가장 탁월한데 문제가 있어요. 광범위한 상처에 너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상에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피부에 착색도 됩니다. 이게 이제 갈색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고 갑상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비돈 요드가 들어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비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사용해줘야 되는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좋지만 좀 사용 제한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상처가 나면은 포비돈하고 과산화수 수술을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건데 과산화수 수술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요. 특히 포비돈하고 함께 사용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 사용할 때는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 수술은 엔간하면은 이런 소독약으로 사용할 때는 금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인 우리 강남 엄마들이 사용하는 소독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옥테니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옥테니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생물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살균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무색무취에다가 자극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 성분이 24시간에서 48시간 잔류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고 안전하고 부작용이나 독성이나 알러지도 없어요.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 신생아 분들도 사용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옥테니딘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써봤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소독제로서는. 저도 나중에 한번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독제를 알아봤고 이제 항생제 연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연고 중에 하나죠. 후시딘 연고입니다. 이 후시딘 연고는 어떤 거냐? 이 세균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서 그람 양성균을 타겟을 해가지고 이 초기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후시딘 연고 많죠. 이런 주황색으로 된 거, 뭐 큰 거 작은 거 달라 이렇게 약국에서 저는 많이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후시딘 겔도 있고 후시딘 크림도 있고 후시딘 히드로 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시딘 연고들이 있는데 후시딘 연고가 조금 꾸덕꾸덕하고 거든요. 근데 크림제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기름기 있는 성분에 이제 발라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머리 같은데 좀 기름기 많은 곳에는 후시딘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시딘과 함께 양대 산맥이죠. 마데카솔 연고입니다. 마데카솔 연고 같은 경우에는 3살이 돋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 이건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네오마이신 항생제 연고,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복합 마데카솔 연고를 달라라고 합니다. 복합 마데카솔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에선 잘 취급을 안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마데카솔 케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에서 쓰는 마데카솔 연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피부 재생 촉진을 하고 상처 후기 있죠. 아까 후시딘 연고는 이제 상처 초기라고 했는데 마데카솔 연고는 상처 후기에 사용하는 연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한번 후시딘하고 마데카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후시딘을 써야 돼요? 마데카솔을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럼 양성균인을 타겟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처 났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상처 부위에 산소 부분이 많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균들을 잡을 수 있으려면 후시딘 연고가 가장 적합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상처가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을 형성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상처 후기에는 마데카솔을 사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후시딘 연고는 초기에 사용해야 되고 마데카솔 연고는 후기에 사용해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두 개 모두 국내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 제품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성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막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지명을 하는 분들 외에는 굳이 바로 드리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연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피로신 연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후시딘 내성균의 사용을 가능하고요. 수술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하면서 하루 3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 품절이 잘 됩니다. 안타깝게도 병원 약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요새는 참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무피로신 연고가. 그럼 이 무피로신 연고를 사용을 못한다면은 어떤 연고가 또 있을까? 대체품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바로 복합 항생제 연고죠.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있는 연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시트라신, 네오마이신, 폴리믹신 항생제가 무려 3가지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 화상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5일 정도 사용을 해서 하루 3번 사용하면 깔끔히 낫습니다. 사실 5일도 되게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한 3일이면 됩니다. 3일 정도면 충분히 이런 복합 항생제 연고를 두시는 게 좋고 마데카솔 연고나 후시딘 연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연고, 복합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합 항생제 연고 중에 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국소 마취제 아까 들어갔던 것들에는 연고에는 들어갔는데 난 그런 게 싫다. 나는 그냥 온전히 항생제 연고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티로트리신 연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도 모두 잡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술 포진에도 티로트리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나 국소 마취제가 없는 연고를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티로트리신 연고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생제 연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이제 드레싱은 어떻게 하냐? 드레싱이라는 게 결국 반창고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데일밴드라고 하죠. 건조 드레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어리브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 상처 보호 역할을 해줍니다. 보호대 역할을 해줘서 항생제 연고랑 병행이 가능하다는 게 독특한 특징이고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나 삼출물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흉터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미한 상처에 이런 데일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일밴드는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피가 조금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살짝 붙였다가 떼고 이제 다시 스빈밴드로 교체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빈 드레싱인데 스빈 드레싱도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듀오덤, 뭐 메디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과상이나 가벼운 열상 1, 2도 화상으로 해서 잘라서 쓴다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수분이나 삼출물을 유지를 해주면서 그 삼출물이 안에서 계속 가둔다라는 것은 재생세포가 계속 활성화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지 않고 자주 교체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하루 정도 쭉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는 이제 듀오덤 패치나 아니면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무조건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쇼츠로도 만들긴 했지만은 감염된 상처에는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마 있다, 좀 노란 고름이 좀 젖어 있는 그런 피부 상처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어느 정도 골문이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제인데요. 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출물 흡수 이런 찰과상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깊게 이제 상처가 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아니면 화상 같은 게 이제 깊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폼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불투명해서 이제 굉장히 좀 폼제가 두껍고요. 1mm에서부터 5mm까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가벼운 상처, 건조한 상처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습기 찬 거, 이제 삼출물이 조금 많이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폼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름제라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테가덤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테가 좀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테가덤은 사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사실 이제 주사 꽂을 때 사용하는 그런 필름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삼출물 흡수도 안 되고 감염된 상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테가덤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병원에서 테가덤 사용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약국에서 살 때 뭘 사야 되지? 상처 났을 때 필름제부터 사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점착성이 있고 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사님 저 이거 스테리스트립이라고 뭐 인터넷에서 되게 좋다고 한다는데 약국에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냐고 하면은 이런 열상, 칼에 이렇게 깊숙이 이제 삐져 나와서 살이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나와져 있어서 얘를 좀 봉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테리스트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왕절개 할 때 이전 스테리스트립을 초반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적고 다공성 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숨이 통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국에서 미리 구매를 해야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안에 구급 상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피부 상처를 대비하는 것은 사실 초기에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터도 안 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상처 같은 경우에는 또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부과에서 이제 더 큰 돈 들이지 않게 약국에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피부 상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